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부동산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예. 그동안 신청하기가 까다롭고 이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되어 온 아파트 특별 공급 특공의 문이 크게 개방됩니다. 주택청약 특별 공급 제도가 개편돼 더 많은 이들에게 당첨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와 함께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반값 부동산 복비를 둘러싼 갈등까지 모아봤습니다. 예, 많은 것을 모아오셨는데요. 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즐거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까다롭던 현행 특별공급 제도가 달라졌는데 기존 제도에 불만인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특별공급제도, 즉 특공 적용과 가점 기준은 이 바늘구멍처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수입이 이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사실상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생애 최초 특공 역시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서 무주택 미혼 1인 가구는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 숫자를 기준으로 공급해서 무자녀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이 아닌 생애 최초 특공으로 몰리는 현상까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문턱이 좀 더 낮아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자녀 없다고 혼자 산다고 소외됐던 저 같은 사람이죠. 이들도 기회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기회가 실제로 생기셨습니다. 예. 앞으로 신혼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결혼 7년 이내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 역시 개선됐습니다. 물량의 30%에 한해서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나 연소득 1억 1천만 원이 넘는 무주택자도 추첨으로 당첨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자산이 3억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로 했습니다. 예,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좋지만 기존 대기 수요자들의 기회를 뺏는 건 또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네, 정부는 일반 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70%를 기존 특공 대상자에게, 나머지 30%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대상자와 우선 공급 탈락자를 함께 추첨해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을 우선 공급은 70%에서 50%로, 30%였던 일반 공급은 20%로 줄어듭니다. 예. 여기에는 1인 가구도 포함되고 자녀 수도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되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일반 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4, 50세대의 당첨 기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청약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한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추경 매수 수요 잠재울지 지켜를 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금까지의 반 정도로 낮춰지죠? 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매매는 6억 원, 전월세는 3억 원 이상부터 중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고치가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사고 팔 때부터 보면 지금까지는 9억 원을 넘으면 수수료가 최대 0.9%로 같았습니다만 다음 달부터는 보시는 대로 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내려가고요. 특히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을 넘었으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거나 팔 때 평균 1,000만 원가량 들었던 복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전세나 월세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라면 절반 넘게 낮아집니다. 네, 소비자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하지만 이 중개업계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당장 10월부터 새로운 보수요율이 적용될 예정인데 그동안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수료 개편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투쟁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나설 때까지 투쟁을 진행하겠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과
무기한 동맹 휴업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앞세운 중개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마저도 기존 업체와도 갈등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온라인에서는 반값 수수료 업체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 속에서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앞세운 중개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에 기존 중개사들이 단체로 몰려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반값 복비를 중단하라는 건데요. 현행 법정 중개료율보다 크게 저렴한 중개 보수를 무기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 곳에서 반값을 내걸면 본인들은 또 가격을 깎아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존 중개업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부동산 중개 시장의 변화가 뚜렷한 건가요? 네, 프롭테크라는 신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처음 듣는데. 네, 부동산과 기술을 합친 말입니다. 예. 이 고객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모아서 빅데이터화하고요.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가상현실과 VR을 통해서 집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예. 기존 중개업체와 차별화가 뚜렷하죠. 지난 2018년에는 20개밖에 안 되던 업체 수가 올해 10배 넘게 증가했고요. 네. 매출액도 1년 만에 42%나 뛰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용을 크게 줄였겠죠. 중개보수 반값은 기본이고 매도인에게는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생겨난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 기존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위기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갈등까지 빚어진 겁니다. 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서 이 서비스 선점에 나서는 건 어떻게 보면은 거슬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서비스에 비해 과도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개사협회는 프롭테크 업체가 중개법인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중개업을 한다면서 형사 고발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반값 복비가 자리 잡기까지 갈수록 커지는 기존 중개업계와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반값 복비 확정 이후 해당 단체들의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중개 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놔야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